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에게 또 오늘도 답지하고 있는 귀한 독자분들의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죽 쏘서 개 주는 꼴을 두 번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 쏘서 개 주는 꼴을 두 번 볼 수는 없죠.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야, 이번에도 또 죽 쏘서 개 주는 꼬라지를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되겠니? 정말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 30몇 % 받던 그 조의원인가 하는 자에게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그냥 내줬는데, 그때도 보면 조전혁이라는 분하고 박선영 씨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양보를 하는 걸 모르고 뒤에다 싸움질을 했죠. 그래서 결국 표가 갈리고, 또 뭐 몇 % 이상 받으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상업 정신에 도취된 박선영, 조전혁 이런 분들의 그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인해 갖고 결국에 보수파는 졌어요. 그래서 조의원이가 그 정말 비겁하고 용렬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의원 같은 자가 또다시 서울시 교육감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수렁으로 다시 한번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고영구 변호사가 있는 자유민주당,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딴 게 아닙니다. 두 당 모두 지금까지 공이 있다. 우파리 결집하고 정권 교체 등에 공을 많이 세웠다. 그거 다 인정한다. 그런데 왜 너네들 못 합치냐? 합쳐서 지난번에도 정광훈의 그 통일당 쪽에서 아주 그냥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그때도 3%가 안 나와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 이런 자유보수파가 모였더라면 최소한도 비례해서 몇 석은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신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를 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요. 후원비도 제로고 그리고 당비도 제로입니다. 자, 어떻게 당에 후원비가 한 푼도 없고 당비도 한 푼도 걷어들인 게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지금 뭐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헌금으로 받은 것을 갖다가 스위치해서 이 방에 쓰고 저 방에 쓰고 있는 거는 교회 헌금이니까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결사체인 정당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요, 지금 모든 선거관리법이나 정당법에 있어도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은 어느 당하고든지 합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돈 관계가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많은 돈들이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쓰여졌던 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누구랑 합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어떤 우파 한 그 여성분이 저에게도 무슨 생방송을 하니까 무슨 메이저급 유튜버래. 딱 가서 봤더니 정광훈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메이저급 유튜버는 아니죠. 어떻게 메이저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구독자 수가 몇십만이면 그게 다 메이저급이에요? 메이저급을 갖다가 숫자로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거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누구로부터 금전적으로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주는 분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그분이 원하는 마인드로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광고료가 안 붙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도 유튜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누구로부터 금전적으로 노예 상태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 나름대로 자발적인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매달 누구로부터 뭐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돈 주시는 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주는 분이. 저 나쁜 놈 자식이네. 저기 개만도 못한 놈이네 하면서 돈쭉 끊어버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황금의 노예가 되는 것들입니다. 황금의 노예. 예? 돈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라고는 조원진 대표는 돼 있죠. 저나 고영주 대표가 공화당 사람들 안 만나봤겠어요? 접촉 안 해본 것 같습니까? 자, 그런 사정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공화당하고 합쳐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대표 선수로 할 수 있는 조원진 씨가 자유민주당 고영주와는 통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근데 통합이 됩니까? 어떻게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공화당에 주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도 저하고는 선배님 후배님 관계로 잘 지내고 그야말로 국가가는 저나 그 선배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 1점도 0.001 마이크로미터도 우리는 차이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선배께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조원진 씨가 전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당과는 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직접 고영주 역시 만나본 경험도 있고 진지한 토의도 해봤지만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죽 써서 개조는 이런 꼬라지를 또 봐야 되겠느냐고 지금 한탄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저는 그거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측에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 비례연합당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요, 전부 다 1번에서 10번까지는 지금 아마도 종북 세력이 아니라 간첩들이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간첩이라는 게 뭡니까? 적들의 지령을 받아서 적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그런 몹쓸 부류의 인간들을 우리가 간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스파이라 그러고 에스피오나지라 그러고 또 우리의 동양권에서는 간첩 혹은 세작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국회가 공산화되는 것을 가장 먼저 염려하셔야 됩니다. 자유보수파가 왜 단결 못하느냐? 너네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충분히 꾸짖음 들어볼만 하겠죠. 하지만 저희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고영주 대표님도 뿐만 아니라 저도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세를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번에 꼭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심지어 박지원 변호사, 제가 아끼는 후배예요. 박지원 변호사에게도 딴 생각하지 말고 이리 오너라 얘기도 했어요. 민경욱한테도 어이 민 대표 와서 힘을 모으자고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안 돼. 왜? 이슈가 부정선거 이슈 커요.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슈가 뭡니까? 부정선거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로 되고 이 나라가 전체주의로 넘어가고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장에 북의 남침으로부터 먼저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전과 안위가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간첩들을 발본색안하고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아무리 민경욱 씨가 부정선거를 많이 알고 뭐 한다 그래도요. 간첩 때려잡는 거는 못해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은. 네? 그런데 간첩, 좌익들 때려잡는 거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고영주 검사장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영주 같은 사람, 그리고 고영주의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성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야만 이런 간첩들을 잡아내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호소를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뭐 분열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국가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자라면 우선적으로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자,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 우선시 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데요. 경제 안보만큼 중요하죠. 경제도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조세공산주의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세공산주의. 틈만 나면 세금 올리고 물가 올리고 준조세 올리고 기름값, 석유값, 담배값, 술값 이런 거 올리면서 국민들의 고해를 짜잖아요. 아주 그냥 진액을 다 짜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뺏기고 나니까 기분 좋으시던가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 상속세, 증여세로 절반 이상 뜯기고 나니까 기분 유쾌하시던가요?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는 종부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갖다가 수억대를 얻어맞아 보니까 유쾌하시더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금제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세도 낮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20%까지 낮추고 해보고 잘 되면 15%까지도 법인세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말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말대로 어디 행동을 하던가요? 실천을 하던가요? 자, 악습을 없애야 되고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국회의원 되고나 보세요. 있죠. 와보니까 정해진 룰이 있고 전통이 있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다 부시고 무조건 세비도 절반만 받고 절반은 국고에 반납하고 보좌관들세라는 9명도 5명만 쓰고 4명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국가에 반납하고 186개의 특권과 또 불체포 특권을까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법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부터 실천하겠다고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자유민주당 아니에요. 자유민주당.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저거 다 발기발기 깨부셔서 체제를 바꿉니다. 기껏해야 감사원 산하에 1개 국실 정도로 가져다 놓고 두 번 다시 헌법기관이란 헛소리를 못하게 막을 거고 또 종북 좌익들에게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북한 이주법도 할 거예요.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더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시켜서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이름을 다 때려버리고 새로 이름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국회개혁, 정치개혁, 이 국가의 대개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시면 간첩을 잡아내고 이 나라를 체제를 안정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강되게 만드는 그런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자유민주당의 공약이고 저희들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분열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분열을 누가 했습니까? 자유민주당은 최근에 발표된 선관위원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과 당비가 거친 게 전국에 있는 당들 가운데 제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 자금 집행 내역도 10원짜리 하나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당원 수가 700만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럼 절반이 당비를 낸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처럼 1,000원씩 내면 얼마예요? 절반이면 350만 원이죠. 그래도 한 3억 5천 매월 이 정도 안 되나요? 아니 35억인가? 계산이 잘 안 되네. 350만에 1,000원. 한 35억 되겠네 그러면. 응? 자, 그럼 1,000원씩 내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씩 내면요. 월에 350억이죠. 네?
한 자리가 더 붙으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여력이라면 당연히 선거에서 몇 표 이상 나와야 되죠? 최소가 350만 표 이상 나와야 됩니다. 350만 표 이상 나오면 적어도 비례대표로 10석 이상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데 그거가 되면은 뭘 해야 되죠? 정치자금 집행 현황을 다 공개해야 되겠죠? 후원금이 얼마 들어와 있고 당비가 얼마를 거뒀고 이것들 전부 다 중앙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요. 저희 방송, 제 방송에다가 댓글에다가 무슨 우리 공화당하고 합치십시오. 왜 우리 통일당 정광훈 목사하고 안 합치십니까? 저희는요, 심지어 국힘당 한동훈에게까지 합쳐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신문지상에 크게 광고까지 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메시지도 보내고 했지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쪽 세력들은요, 좌익에 있다가 좌파에 넘어가 있다가 전향한 김경률 혹은 하문경 혹은 김영주 혹은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유우파에서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온 우리 김상진 씨 같은 경우 혹은 오상종 씨 같은 경우, 이런 분들한테는 일면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응? 얼마나 이 아스팔트계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직에는요. 아마 우리나라에 내각을 다 띄워서 갖고 와서 폼을 잡아도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에 있는 그 구성원들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발가락 사이 떼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훌륭한 역대의 전설에 있는 현역 선배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나라를 걱정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육군 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삼군 사관학교, 그리고 각 군에서 부사관이든 장교든 간호장교였던 어떠한 종류로도 다 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셨던 분이 있는 게 전군 구국연합회, 전군연이라는 단체예요. 그 단체에도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체에서 무슨 비례대표잖아 어디로 추천받은 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했던 사격 선수가 이번에 이름에 오르면서 화제가 오르던데요. 자, 총 잘 쏴서 금메달 많이 따셨으니까 고마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시죠. 존경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정보사에서 혹은 특전사에서 해군 특수전여단 같은 곳에서 혹은 해군 UDU 같은 부대 혹은 해병대 특수대대 이런 데서 밤낮 없이 강화하고 사격하고 IBS 보트 메고 깨버려서 굴르고 작전 투입되고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추천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똥별 가장 유명한 게 누구예요? 민주당에 있는 김병주 같은 애들. 난 저런 애들이 한미연합사가 부사령관하고 사성장군 달았다는 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김병주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 국힘당에 있는 한기호 이런 자들, 응? 그냥 양심이고 뭐고 윤리 도덕도 다 팔아먹고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기회주의를 사가져가는 그런 사관학교 출신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된 군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들이 국회에 있다 한들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겠습니까? 적들의 침략 야욕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전 이번에 그 김병주라는 자가 그렇게나 비례 4년을 하면서 친북적인 발언, 친공산당적인 발언을 해가면서 이번에 또 제명이한테 바짝 붙어서 공천을 받는 걸 보고 그 지역에서 김병주한테 떨어진 자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김한정인가 이한정인가 하는 애인데 그 녀석도 지금 그 학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그리고 걔가 젊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김대중이 심부름하던 아이였는데 그런 애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그 태스크포스에 특별히 채용이 되어서 어공이 되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들락날락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을 획득하고 나서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혁혁한 공로랄까? 좌우지간에 미세하지만 모종의 역할을 했죠. 그 덕분에 걔가 국회의원도 하고 뭐 몇선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김한정인가? 난 이한정 같은데 김한정인가? 뭐 그런 애들 이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이 한정이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에 저렇게 쓴바기보다 더 쓴 똥을 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든 야든 간에요. 이 권력에 심취하고 황금에 눈이 멀고 돈에 환장을 해서 살다 보면은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그런 집일수록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맨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데 애들 보고 바르게 살라 그러면 그 애들이 바르게 살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도 안 그러겠지. 아이고 저 깨비 새끼 저거. 지는 나가서 맨날 얻어쳐먹고 돈 받고 불법 부정 저지르면서 뭐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 야 애비야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대로 배울게. 나도 어디 가서 슈킹하고 애들 속이고 사기하고 기만해서 나도 빨리 쉬운 길로 돈 벌고 출세할게. 애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어느 집 애들이 바로 크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다고요? 경기도지사 했던 남 뭐라고 있었죠 왜? 응? 걔도 보세요. 어려서 지아버지 선거구 이어받아갖고 국회의원을 갖다 뭐 몇 선 하고 그러더니 애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약쟁이 되잖아요. 응? 얼마나 자기가 세상을 헛살고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덕에 얼마나 반성을 하고 요즘에 인생을 갖다 바르게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응? 남연필이었나? 남 뭐였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보면 우습지 않게 젊은 나이에 겉멋이 들어가고 국회에 나와서 뭐 4선 5선 해보니까 남는 게 뭐 있어요? 애들 개판이 되고 마누라하고도 아마 이혼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을 쫓고 세상에 지위를 쫓고 공명을 쫓아서 가다 보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망가진 놈들 많이 보죠. 한둘입니까? 이번에 뭐 어떤 정당 보니까 뭐 여성 의원을 갖다 영입해서 이제 현역 의원을 갖게 된 그런 정당이 됐다고 하던데요. 막 그 여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막 지방 신문지라든지 뭐 각종 이렇게 보면요. 정말 눈 뜨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포르노 잡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사기꾼들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만화 영화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하면 뭐 할 거예요? 지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해서 국가를 바로잡고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네 남편, 네 마누라나 제대로 챙기고 네 자식이나 제대로 키우지. 그것도 못하면서 수신, 제가도 안 되는 게 무슨 치국을 하고 평천을 하겠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요, 죽서서 개 준다고 하는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 그랬죠? 자, 근데 더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20대가요, 이번에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게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예? 그리고 비례대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투표할 의향 1%에 지나잖아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주는 60, 70대 늙은이보다 20대들이 더 철저하게 외면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지금 20대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저 자식 애들 때문에 나 고려대학교 갈 것도 떨어졌던 것 같아, 그 당시에. 한둘이겠어? 야, 조국이 딸 조민이 때문에 내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갔어. 정말 갈아 마셔도 시원치가 않아. 근데 뭐? 정치를 하고 뭐 군인들을 갖다 처우를 개선해주고 저 자식이 하는 저 거짓말을 갖다가 믿을 수 있어? 지금 20대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그럼 뭐예요? 불신. 조국, 그러면 부정. 부패. 응?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같이 울산시장을 불법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양아치 경찰 있죠. 황운하라는 놈. 황운하. 무슨 경찰대학교 일기라는데? 그러니까 조국과 같은 양아치하고 황운하 같은 양아치가 만났네. 그럼 그 당이 뭐가 돼요? 원래 건달은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다고, 신뢰가 있다고, 건달은. 에? 여기 지금 서울에 아직도 계신 우리 신상사파에 신상사 형님 한번 뵈보라고. 그 형님 매너 아주 끝내주세요.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아니 그 정도 돼야지 건달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조국이 황후나 이런 것들은 양아치 수준도 안 된다니까. 넉마주의 수준이나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무슨 정당 만들어 산다니까 20대들이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0%래 0%. 조국에 대한 선호도가. 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조국이 하는 말대로 혁신이 되겠어요? 조국이가 지 몸매에 살가죽을 벗겨서 그런 혁파를 하고 혁신을 할 것 같습니까? 자, 도둑질을 하겠지 또. 자, 그런데 조국이 나타나서 이렇게 비례대표의 표가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북에서 지령이 내려왔겠지. 야, 다음번 대통령은 이재명이 저놈 갖고 안 되니까 조국이 띄워. 조국이 띄워서 다음번에 윤석열이 탄핵시키게 되면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어. 그리고 평양한테 남조선 통째로 헌납하도록 해. 이 지령이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제가 북해 대남공작기관의 책임자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이재명이 저 자식은 말이야. 저 많이 듣보자야 저거. 어? 여자도 공짜로 하고 말이야. 어? 자식이 말이야. 하다못해 버스표라도 줘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북에서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자식이 남자 녀석이 말이야. 기본 매너도 안 됐네. 저게 무슨 국가원수가 돼. 안 돼! 차라리 말이야. 어? 허우대 멀쩡한 조국이를 갖다 대타로 올려. 조국이가 하면은 우리 북조선하고도 아주 부드럽게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왜? 걔가 벌써 20대 때 산호맹 하면서 빵에 갔다, 비록 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반성문 쓰고 그러고 나왔대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쓴 충성맹세문도 있으니까 조국이를 갖다가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자고. 이게 지금 평양의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다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면 그런 그림이 안 보여지십니까? 조국이의 저런 신당 만든 게 뭐냐면 평양 지령 없이 평양 쪽에서 자금 지원 없이 저게 가능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뭇잎 보고 산을 다 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늘이 한 100km 상공에선 올라가셔서 보세요. 그래야 에베레스트 산도 잘 보이고 알프스도 보이고 락키 산맥도 보이고 에팔레치아 보이고 예? 이런 전 세계의 높은 고봉 줄령도 눈에 다 들어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간첩 세력들이 국회를 들어와서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무슨 보수파가 안 모인다고 나무랄 게 아니고 분열했다 그러지만 다니시면서 간첩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자유민주당에게 표를 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해병대 같은 경우 미국 보세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다음에 해안경비대, 그다음에 우주군까지 지금 군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잖아요. 사성장군은 없잖아요. 해병대는. 그러니까 해병대 분리시켜야 돼요. 막강 해병대를 만들어서 가거도, 흑산도 이런 데다가 기지 만들어서 해병대 배치하고 또 진짜 배치할 때가 있어요. 어디? 필리핀 섬 많잖아요. 필리핀에 우리 해병대 1개 여단 정도를 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각종 유조선이나 선박들의 안전 수송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만 나가서 되겠어요? 당연히 해군도 나가고 공군도 나가야죠. 필리핀을 도와주면서. 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고영주 검사밖에 없어요. 고영주. 이 지금 특수부 검사들 보셨죠? 특수부 검사들 수준이 어떤지. 에? 특수부 검사들하고 질이 다르다니까. 국가 간, 조국 간, 애국, 애족관이 뚜렷하고 역사관이 있으며 바른 윤리, 도덕, 정신이 함양돼 있고 남들한테 무슨 돈 받아서 슈킹하는 박영수 같은, 권순일이 같은, 최재경, 김수남이 같은 그런 더러운 법조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고영주 씨.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나오잖아요. 결제 서류 딱 올리면 아마 1분이면 끝날 거예요. 해병대 독립시키는 거. 자, 해병대 전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민주당으로 다들 가입하세요. 지금 특전사는요. 우리 자유민주당으로 막 지금 당원 가입들 하고 있어요. 자,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여러분들이 특전사보다 못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자유민주당 당원 가입하세요. 뭐 10,000원씩 내는 책임 당원 아니라도 돼. 1,000원, 2,000원 내는 당원이라도 되니까 우리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 다 우리 자유민주당으로 오셔서 당원 가입들 하시고 온라인으로 다 돼요 이제. 하셔갖고 이번에 간첩 잡는 정당, 국회를 갖다가 공산화하려는 저 간첩 세력들을 때려잡는 정당, 자유민주당으로 전국의 해병대, 해외에 계신 해병대 전부 다 연락해서 일어서시라고. 확실하게 고영주가 대통령이 돼서 아마 결재 서류를 첫 번째로 해병대를 독립군으로 해서 사성장군을 만들어서 막강 대한민국 해병대를 합시다 그러면 바로 결재난다고. 얼마나 간단해. 그 전초 단계로 고영주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으로 오십시오. 해병대 여러분들. 특전사 여러분들은 지금 막 오고 계셔요. 지금 특전사 707 출신이고 또 위관장교, 영관장교, 팀장, 지역대장 707 전체 여단장 했던 우리 육사 총구급동장 하고 계시는 장락승 회장님도 특전사 멤버거든요. 특전사들도 지금 저희 자유민주당 쪽으로 지금 다들 대거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의사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민주당으로 많이 오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만큼 현실적이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입에 발린 소리 안 하죠. 고영주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입에 발린 소리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동영상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의료 대란을 현실적으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자는 것도 저의 이런 보잘것없는 놈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다 나오겠어요? 최소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도는 나오고 실전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의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여쭤보고 그분들의 경험담, 그분들의 연륜, 경험 그런 속에서 제가 취재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 대북 공작, 비밀 공작 하던 놈이 제가 의료계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낙하산 타거나 뭐 이런 거, 뭐 사격하고 폭풍을 다루고 이런 건 저도 잘하지만 의료 분야는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변에 훌륭한 의사 전문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본 얘기라니까요, 그게. 저는 의사분들 입장, 전문의뿐만 아니라 수련이, 인터넷이든 또 지금 학생들, 저도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복수로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응? 소위 말하는 최고의 의과대학을 나왔다는 그런 의사들이 제 혈육으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의사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장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그 현재 상태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또 기독교 종교에는 또 갈라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심층 취재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인베스티게이션 해서 제가 어제도 방송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합치십시다. 마음을 합치는데 어디를 합치냐? 국회를 간첩 잡는 실질적인 검찰 조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간첩을 막 때려잡는 거야. 누가? 고영주와 함께하는 자유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야. 지금 전주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몸에 박힌 그 이상한 물질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뭐 때문에? 흰 고무신 때문에 몸에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박혀 있는 거. 그거 해결해 줄 분이 나타나셨잖아. 전기엽 원장님이라고. 그분은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좋은 의과대학일 거예요. NYU나 뭐 하버드보다 더 좋다가는 발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아주 전문 과정을 공부하셨던 아주 잘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분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박혀 있는 그 뭐 있잖아요. 들어온 거. 그거 해결해 주실 테니까. 전주 계신 분들 지금 중앙지검장 이성윤이랑 지금 같은 지역에서 맞붙게 됐대요. 볼 것도 없지. 이성윤이 그런 양아치 검사, 역적 검사한테 표를 준다 그러면 전라도 전주 시민 여러분들은 사람이기를 거부하게 된다고 봐야지. 여러분들의 목숨과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전기엽 원장님 같은 분을 그 지역에 대표 의원으로 뽑아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강원도에 고성, 양양, 인제 이 지역에 출마하신 주현관 우리 자유민주당 후보가 있어요. 주현관 후보님도 사회교육 분야의 최고 권위자고 전문가세요. 그분도 손발이 부르트도록 젊어서부터 현장에서 살아오셨던 분이고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념적으로 우리 반중 친미를 하고 북한 괴뢰를 혐오하는 그런 반공 애국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성은 어떤 지역이에요? 휴전선 맞대고 있는 지역 아니야. 양양 마찬가지. 인제 원통, 현리 전부 다 그쪽 지역 아니에요. 군생활 거기서 했냐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군생활 하셔갖고 현리, 인제, 원통, 서하면, 천도리, 이 동네 어려서부터 휩쓰고 다녀봐서 잘 알아요. 저도. 속초, 설악산 지역, 고성군, 인정리, 오호리 뭐 이런데 삼포 해수욕장, 송조 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화진포까지 기타 등등 간성 거기에 지금 우리 자유민주당 후보 주영관 후보가 나오셨다고 뽑으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2주일이 아니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믿고 한번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인천 서구 가불병 이번에 새로 생겼어. 거기는 이진기라고 우리 공수특전단 출신이에요. 그 양반도 707에도 근무해보셨고 또 7여단 익산 근마에 있죠. 거기에요. 이 양반은 고향도 익산 분이셔. 익산 토백이요. 그런데 인천에 와서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인천 발전을 위해서 특전사에서 배웠던 대로 안 되면 되게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육해공 할 것 없이 장병들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개발을 하고, 응? 그야말로 목숨 걸고 특수전에 도입했듯이 고공 강화를 하고 수중 침투를 하고 불가능은 없고 안 되면 되게라고 하는 이런 특전사 정신으로 남에게는 춘풍처럼 나에게는 추상과 같은 그런 우리 이진기 후보가 인천 서구병에 출마해 계신다고요. 뽑아주시라고요. 얼만큼 다르게 우리 인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건지. 이진기예요. 이진기. 이진기.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전기업, 그다음에 고성, 양양, 인제 이쪽 지역의 주현관, 그다음에 인천 서구 병의 이진기,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대표로 좀 나가고 있어요. 한번 뽑아보세요. 국민의힘, 더불어공산당, 얘들하고 차별나게 지역 주민들에서 일 열심히 하실 분들이에요. 한번 믿고 한번 찍어줘 보십시오. 그 옆에다 좀 알려주세요. 그 비교도 안 되는 애들하고 어떻게 이성윤이 같은 그 경희대 법대 나온 그 문재인 후배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병원장님하고 그 비교 상대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선택한 게 지금 전주에 계신 그쪽, 전주 지금 서구인가 어딘데, 거기하고 인천 서구 병하고 저기 고성, 인제, 양양 이쪽에 계신 우리 주민들은 너무 선택하기 좋으신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당 이진기, 주현관, 그리고 전기업, 이런 분들 뽑아주시면 확실하다니까요. 한번 맡겨봐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할지. 자, 오늘도 이런 조국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20대가 단 한 명도 조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20대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